몽골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몽골은 11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에 휴게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비교 검토했고, 놀랍게도 중국에는 3,200개의 휴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08개뿐인 대한민국의 휴게소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까요? 과연 몽골 정부가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관광부 관광정책과에서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투맨 바야르입니다. 몽골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국경 관광 루트 개발이 제 전문 분야예요. 연간 180개 관광지를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모든 도로를 발로 뛰며 조사해온 셈이죠. 제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지난해 겪은 일 때문입니다. 2023년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면서 몽골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가 컸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휴게시설 부족이었거든요. 몽골 관광부에 매일 쏟아지는 민원을 보면 정말 심각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다르안까지 300km를 가는데 제대로 된 휴게소가 한 곳도 없다. 화장실을 찾다가 관광 일정이 다 망가졌다. 차라리 중국 국내 여행을 하겠다. 다시는 몽골에 오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심지어 몽골은 21세기 국가가 맞느냐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 몽골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180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60만 명으로 줄었어요. 20만 명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휴게시설 부족이었죠.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연간 300억 투구릭, 한국 돈으로 150억 원 정도였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제기했어요. 중국에서는 50km마다 휴게소가 있는데 몽골은 700km를 가도 변변한 시설 하나 없으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중국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몽골 여행 최악의 경험은 화장실 찾기라는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더 심각한 건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구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몽골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 독일 관광객은 몽골의 자연은 아름답지만 기본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며 여행 블로그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9월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우리나라 도로 11만 킬로미터 중에 제대로 된 휴게소가 한 곳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관광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관광부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휴게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연간 5%씩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5년 후에는 관광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건설부에서 제안한 건 중국식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처럼 큰 규모로 만들면 됩니다. 중국 휴게소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잖아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건설부 차관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중국 휴게소 중에는 한 곳에 호텔, 쇼핑몰, 영화관까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몽골도 관광 강국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거든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고 경제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중국을 따라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9년간 몽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봐왔는데 무작정 큰 것만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중국식 모델이 정말 우리에게 적합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규모만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 휴게소를 체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 문화관광부 차관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 모델은 어떨까? 한국 휴게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규모는 작아도 품질이 뛰어나다고 하더라.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한국 휴게소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다만 한국을 방문했던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 휴게소는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었죠. 교통부 장관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두 모델을 직접 비교해보는 거야. 전문가를 파견해서 중국과 한국 휴게소를 모두 체험해보고 몽골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오도록 하자. 회의 결과 한국과 중국 모델을 직접 비교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임무가 제게 떨어졌죠. 투맨 바야르 과장,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관광정책 전문가로서 두 나라의 휴게소를 직접 체험해보고 몽골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오게. 장관님의 지시였습니다. 일주일은 중국, 일주일은 한국에서 보내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오라는 것이었어요.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고 하셨고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어요. 제 조사 결과에 따라 몽골의 휴게소 정책이 결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몽골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갔습니다. 2023년 10월 15일이었어요. 베이징 수도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자체가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보다 컸으니까요. 역시 중국이구나. 이런 나라의 휴게소라면 정말 대단할 거야.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1200km를 고속버스로 이동하면서 중국 휴게소들을 하나씩 체험해봤어요. 첫 번째로 들른 베이징 외곽의 휴게소, 그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차장만 1500대를 수용할 수 있었어요.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였죠. 건물 크기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가장 큰 쇼핑센터인 센트럴 타워보다도 컸어요. 3층짜리 건물에 레스토랑이 25개, 상점이 60개, 심지어 호텔과 노래방까지 있더라고요. 입구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 종합 휴게소라는 현란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우와, 이게 바로 중국의 힘이구나. 이 정도 규모면 몽골 관광객들도 깜짝 놀라겠는데? 처음엔 정말 감탄했어요. 몽골에서 온 촌놈이 된 기분이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천장이 정말 높고 인테리어도 화려했거든요. 마치 대형 쇼핑몰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정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바닥 상태를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물이 아닌 다른 액체로 흥건했고 휴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변기 대부분이 막혀 있거나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어떤 변기는 아예 부서져 있었고 어떤 곳은 문짝이 없어서 프라이버시도 전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화장실이 복잡하거나 더러우면 그냥 입구 옆이나 건물 뒤편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5살 정도 된 아이가 휴게소 식당 입구에서 그냥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데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의 휴게소인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몽골은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뒤처지지만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몽골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식당 상황도 정말 심각했어요. 테이블들은 기름기로 번들거리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와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죠. 의자들은 끈적끈적했고 씻기는 제대로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젓가락에는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 그릇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정말 불친절했어요. 주문을 받을 때도 귀찮아하는 표정이었고 음식을 갖다 줄 때도 던지듯이 놓더라고요.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베이징 시내에서 파는 것보다 2배나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간단한 볶음밥 하나가 80위안,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허베이성 지역의 한 휴게소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정말 화려한 조경을 해놓고 5성급 서비스 휴게소라는 현란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었거든요. 분수대도 있고 꽃들도 예쁘게 심어놓고 조각상도 세워놓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원 곳곳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침을 뱉고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분수대 주변에는 플라스틱 병과 음식 포장지가 가득했어요. 꽃밭에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고 벤치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름다운 정원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면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안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바닥은 끈적끈적했고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어요. 에어컨은 고장 나 있었고 의자들은 부서져 있거나 더러웠어요. 60개나 되는 상점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20개 정도뿐이었고 나머지는 셔터를 내리고 있거나 텅 비어 있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허술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청소 직원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질하는 척하면서 더러운 물을 여기저기 발라놓는 수준이었죠. 화장실 청소는 하루에 한 번 대충 하는 것 같았고 휴지나 비누 같은 기본적인 용품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았어요. 청소 직원 한 명에게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청소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더럽히거든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도 포기한 상태였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상하이 근교의 한 휴게소였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 휴게소라는 간판이 걸린 정말 거대한 건물이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어요. 1층은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2층은 아예 출입을 막아놨더라고요. 3층만 일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반은 폐쇄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큰 건물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씁쓸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호텔, 쇼핑센터, 영화관, 심지어 수영장까지 다 만들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비만 한 달에 몇십만 위안씩 나오거든요.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 놓고는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건설할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3일간 중국 휴게소 12곳을 돌아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곳이 규모는 정말 거대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분뿐이었어요. 화장실, 식당, 상점 모두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고 직원들의 서비스 의식도 형편없었죠.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시민의식이 너무 낮았어요. 세 번째 날 저녁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금세 흉물로 변하는구나. 그날 밤 몽골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 휴게소 규모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내도 제 말을 이해하더라고요. 규모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을까?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한국은 중국에 비해 국토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으니까 휴게소도 소규모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중국만큼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깨끗하기는 하겠지 정도의 기대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인상부터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모든 안내판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뭔가 다르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첫 번째 한국 휴게소를 만났어요. 김포 휴게소였는데 첫인상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규모는 중국 휴게소보다 훨씬 작았지만 모든 것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주차장부터가 달랐어요. 흰색 선이 정확히 그어져 있고 장애인 전용 구역, 임산부 전용 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까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주차선이 흐릿하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았는데 여기는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주차 공간도 넉넉했고 번호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했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위치, 식당 메뉴, 특산품 코너, 휴식 공간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화장실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들어간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냄새가 전혀 안 났어요. 중국에서는 화장실 근처만 가도 코를 막고 싶었는데 여기는 정말 깨끗했거든요. 오히려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바닥은 반짝반짝했고 휴지는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죠. 손 씻는 곳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고 핸드드라이어와 핸드크림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마우스워시까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 중국 휴게소와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기마다 변기 커버와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려 있더라고요. 장애인용 화장실은 넓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변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한켠에는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식 공간이라니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식당으로 가보니 여기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테이블마다 깨끗한 테이블보가 깔려 있고 의자들은 편안했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식기들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음식 가격도 놀랍도록 합리적이었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분류해서 버리고 화장실은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아이들도 부모의 통제하에 질서를 지키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자기가 사용한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직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구나.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안내를 담당해준 김수진 대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휴게소는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음식과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휴게소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휴게소마다 지역 특산품을 파는 코너가 있고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과 수유실, 휴식 공간까지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어요.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를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요. 그래서 매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고객 만족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요. 청결도, 서비스 품질, 음식 맛, 시설 편의성까지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김 대리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휴게소의 품질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방문한 덕평 휴게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간 매출이 431억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휴게소 하나에서 431억 원을 벌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몽골 전체 주유소 매출이 연간 50억 원 정도인데 휴게소 하나가 그것의 8배를 벌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보니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덕평 휴게소는 그냥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였어요. 핫도그, 소떡소떡, 호두과자 같은 대표 메뉴들이 있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먹으러 찾아오더라고요. 주말에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와서 덕평 휴게소.
호두과자를 사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이네요. 제가 놀라자 김 대리님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갈 때 어느 휴게소에서 뭘 먹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요. 휴게소 음식도 여행의 재미 중 하나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덕평 휴게소 가서 호두과자 먹자, 행담도 휴게소에서 바다 보면서 라면 먹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몽골 사람들에게 휴게소는 그냥 기름 넣고 화장실 가는 곳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휴게소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덕평 휴게소를 자세히 둘러보니 성공 비결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첫째, 메뉴가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부터 패스트푸드, 디저트까지 없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라 각각의 품질이 정말 뛰어났어요. 둘째, 품질의 일관성이 놀라웠어요. 언제 가도 같은 맛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레시피도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의 요청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음식이 너무 뜨겁다고 하니 직접 식혀서 갖다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넷째,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넓은 식당, 깨끗한 화장실, 편안한 휴식 공간까지 모든 것이 고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고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혁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시설도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질리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해요. 행담도 휴게소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을 줬어요. 서해대교를 배경으로 한 정말 멋진 경관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특히 야외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휴게소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행담도 휴게소의 가장 특별한 점은 자연 경관과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건물 설계부터 바다 전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야외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중국 휴게소들이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키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야외 데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쉬면 여행 피로가 확 풀릴 것 같네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30분, 1시간씩 머물면서 바다를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있었어요. 3일간 한국 휴게소 15곳을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한국 휴게소의 성공 비결은 크기가 아니라 질이었다는 것. 사용자 중심의 세심한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던 거죠. 중국 휴게소와 한국 휴게소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니 정말 명확했어요. 첫째,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관리에는 완전히 소홀한 반면 한국은 작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둘째, 사용자 의식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정말 내 집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해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당연하고 화장실 사용 후 정리, 금연 구역 준수, 다른 사람 배려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반면 중국에서는 공짜로 쓰는 거니까 대충 써도 된다는 인식이 완전히 만연해 있었어요. 셋째, 운영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만 모든 집중을 하지만 한국은 편리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어요. 중국은 겉모습과 규모에만 치중하지만 한국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더라고요. 넷째, 지역과의 연계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그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휴게소는 전국이 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상품만 천편일률적으로 팔고 있었죠. 다섯째, 직원 교육과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국 휴게소 직원들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고객을 귀찮아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했죠. 여섯째, 시설의 세심함과 배려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휴게소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편의시설, 반려동물 배변구역, 전기차 충전소, 키즈존, 수유실, 노인 휴게 공간 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꼼꼼히 고려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일곱째, 품질의 일관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어느 휴게소를 가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청소 상태, 음식 품질, 직원 서비스 모든 면에서 표준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국은 휴게소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김 대리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깊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휴게소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예요.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만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죠. 일주일간의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와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몽골에는 중국 모델이 절대 아닌 한국 모델이 완벽하게 적합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정말 많았어요. 첫째, 몽골의 경제 규모와 인구 밀도를 냉정하게 고려할 때 중국식 거대한 대형 휴게소는 완전히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건설비도 엄청나게 들겠지만 무엇보다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거고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시설이 놀게 될 게 너무 뻔했어요. 한국처럼 적정한 규모로 정말 알차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죠. 둘째, 몽골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과 국민성이 한국과 훨씬 더 비슷해요. 몽골 사람들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전통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중국처럼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정말 맞지 않아요. 셋째,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한국 모델이 훨씬 현실적이고 유리해요. 작고 효율적인 시설이 관리하기도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중국식으로 무작정 크게 만들면 관리 비용과 인력만 해도 몽골 정부 예산으로는 절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넷째,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에게도 한국 모델이 훨씬 더 어필할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깨끗하고 편안하고 체계적인 휴게소라면 유럽, 미국, 일본, 호주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정말 만족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중국식 모델은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다섯째,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한국 모델이 훨씬 우수하고 안전해요. 중국은 처음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몇 년 후에 관리 실패로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한국은 적정 규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검증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2023년 11월 25일에 몽골 정부 고위층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교통부 장관, 관광부 장관, 건설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환경부 차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한 아주 중요한 회의였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촬영한 중국과 한국 휴게소의 실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중국 휴게소의 더러운 화장실, 무질서한 이용객들의 모습, 관리되지 않는 시설들을 보신 장관님들의 표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 휴게소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니 모든 분들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중국 모델과 한국 모델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 발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중국은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만
관리와 운영에 완전히 실패해서 몇 년 만에 흉물스러운 폐허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정한 규모로 현실적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검증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장관님들의 반응은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관광부 장관님이 정말 큰 관심과 열정을 보였죠. 그렇다면 한국과의 실질적인 기술 협력이 정말로 가능할까? 한국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몽골을 진심으로 도와줄 의향과 능력이 있을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고위 관계자들과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예비 논의를 진행해 봤는데 몽골과의 협력에 정말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해외 기술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몽골 프로젝트에 정말 큰 관심과 의지를 보였어요. 교통부 장관님도 정말 적극적이고 실무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중국식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비용이 더 적게 들까? 네, 훨씬 적게 들 것으로 확실히 예상됩니다. 한국식 모델은 시설 규모도 적정하고 현실적이고 유지관리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에요. 무엇보다 실패 위험이 현저히 낮아서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 차관님은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이 많았어요. 몽골에 정말 혹독하고 극한의 겨울 날씨에도 견딜 수 있을까?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한국 기술로 대응이 가능할까? 한국도 겨울이 정말 매우 춥고 혹독하기 때문에 충분히 완벽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의 난방 기술과 단열 기술, 방안 설계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몽골의 특수한 기후 조건과 환경에 완벽하게 맞게 설계하면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만장일치로 중국 모델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 모델을 공식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새롭고 중요한 임무가 공식적으로 주어졌어요. 정말 무겁고 중대한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몽골 관광 발전과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과 사명감도 정말 컸어요. 2024년 1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도로공사 고위 관계자들과 정말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나 관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한국도로공사 국제사업팀 박철민 팀장님이 정말 열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기후적 특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전한 맞춤형 휴게소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 모델을 단순히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의 실정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수출해서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몽골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마인드가 바로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구나 싶었어요. 박 팀장님이 제안한 건 정말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단계적 접근법이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먼저 울란바토르와 다르안을 잇는 300km 구간의 3개의 시범 휴게소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 특정 구간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명확하고 전략적이었어요. 몽골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중요한 구간이면서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핵심 루트였거든요. 여기서 성공을 거두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도 훨씬 쉽고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도 가장 클 거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했어요. 각 휴게소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독특한 컨셉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박 팀장님의 또 다른 창의적인 제안이었어요. 첫 번째 휴게소는 몽골 전통 문화와 역사를 테마로 하고 두 번째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기술을 중심으로 세 번째는 자연경관과 환경보호를 테마로 한 에코 휴게소로 만들자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죠. 정말 완벽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저도 즉시 동의했어요.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각각의 독특한 특색과 매력을 살리면 관광객들에게도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거고, 어떤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지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인 설계 작업과 기술 협력도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검증된 휴게소 설계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몽골의 현지 실정과 특수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특히 몽골의 정말 혹독하고 극한의 겨울 날씨를 완벽하게 고려한 첨단 난방 시설과 방풍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였어요. 몇 달간의 치밀하고 집중적인 협의 끝에 드디어 2024년 6월 15일에 몽골과 한국 간의 교통 인프라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역사적으로 성사됐어요. 몽골 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식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었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몽골 교통부 장관님이 정말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한국과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몽골도 드디어 세계적 수준의 훌륭한 휴게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몽골의 독특한 전통 문화와 자연환경이 만나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을 창조하게 된 것,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님도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씀으로 화답하셨죠. 한국의 휴게소 기술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몽골의 관광 발전과 국가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한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정한 윈윈 협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조사와 관심이 이렇게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큰 결실을 맺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고 믿기지 않았거든요. 현재 1단계 시범 사업 준비가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에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고의 전문가 팀을 몽골에 정식으로 파견해서 부지 선정과 기초 설계 작업, 환경 영향 평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몽골의 특수한 현지 조건과 환경에 완벽하게 맞는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기 위해 정말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 7월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몽골에도 드디어 한국식 첨단 휴게소가 역사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벌써부터 몽골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 중국 관광객들과 다른 외국 관광객들도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어요. 더욱 놀랍고 의미 있는 건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서 벤치마킹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공식적인 연락과 요청이 계속 오고 있어요. 몽골이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우리도 한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였죠. 현재 저는 몽골 휴게소 혁명이라는 제목의 종합적인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어요. 1단계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죠. 10년 안에 몽골 전국 모든 주요 도로와 관광 루트에 50개의 한국식 첨단 휴게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말 야심차고 원대한 계획이에요.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정말 큰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몽골의 관광 인프라 개발 사업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공식적으로 왔거든요. 한국의 성공적인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도 널리 전파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저의 가장 큰 꿈은 10년 후 몽골 휴게소가 아시아 최고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몽골 휴게소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꿈꿉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문화가 기술을 완성한다는 것. 아무리 좋고 첨단인 시설을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의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한국 휴게소의 진짜 성공 비결은 최신 기술이나 거대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숙하고 훌륭한 의식과 문화였던 거죠. 몽골도 휴게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동시에 시민 의식 개선과 문화 수준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몽골에 관광이나 출장으로 오시게 되면 꼭 우리 한국식 휴게소에 들러보세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몽골의 독특한 전통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정말 특별하고 인상적인 공간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진정한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감동을 담은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